자, 2차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니네가 기백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배운 지 좀 오래된 친구도 좀 있고 해서 2차 곡선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2차 곡선의 정의부터 일단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포물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2차 곡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설명을 할게.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원 기억나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y는 몇, 막 이런 그런 것들도 사실은 2차 곡선의 일부인데, 사실은 ax제곱 더하기 by제곱 cxy에 dx에 abcd 2지, 이 y에 더하기 f는 0이다.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abcd ef가 실수일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곡선들을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정의, 우리가 또 정의를 알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식이 만약에 x하고 y가 난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경우는 그 2차 곡선이라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뭐 x제곱 더하기 2xy다 라는 식이 있어. 는 0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를 띠니까 이건 2차 곡선으로 보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x로 묶어주잖아. 그럼 x 더하기 2y가 되죠. 그래서 얘를 도형으로 표현을 하면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직선 두 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x하고 y가 는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식들을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2차 곡선에 성다는 형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배우게 되는데, 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뭐가 있었냐면 원이 있었죠. 근데 혹시 원의 정의가 뭔지 혹시 기억나? 원의 정의가 뭐지? 원의 정의. 한 점에서 반지름 같은. 한 점에서 이제 정점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움직이는 점이 아닌 고정된 정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런 원에 대한 얘기랑 좀 많이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서 좀 설명을 할게. 니네가 이제 처음 배우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의 형태가 되는 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놈들을 우리가 이제 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물론 이제 완전 제곱 묶어가지고 오른쪽에 뭐 양수가 되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2차 곡선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원을 니네가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건 바로 뭐냐면 포물선이라는 놈을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타원이라는 놈을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쌍곡선이라는 놈을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새롭게 배울 내용들은 요 세 가지 내용들인데, 얘가 원과 비슷하게 다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심심하게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이건 포물선이네, 이건 타원이네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는 다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원에서도 내가 옛날에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원의 식을 가지고 뭐 중심하고 반지름 구하는 거 막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뭐 문제 되게 많지. 원 있고 뭐 직선 있으면, 야, 이 원 위의 점에서 이 직선과 가장 가까운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 해서 뭐 반지름 빼서 막 거리 구하고 뭐 이런 성질들을 이용한 문제들을 풀었던 것처럼, 2차 곡선에서도 결과적으로 포물선하고 타원하고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들을 결국에 풀게 돼. 그게 이제 나중에 킬러 문제로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들 대부분은 다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만 나오거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들어봤겠지만, 근데 어느 단원보다도 이 단원이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부터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 차근차근 일단 포물선부터 한번 그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포물선의 뜻 한번 보도록 할게. 자, 평면 위의 한 정점이라고 하는 건 그 원의 점처럼, 선생님 그 점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여? 자, 평면 위의 한 정점,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F,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하나의 정직선이 주어진 상황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시, 평면 위에 하나의 정해진 직선과 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정의는 바로 이 부분이죠. 밑줄 같이 칠게.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P들의 집합을 바로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대. 다시,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 걔를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한번 점을 몇 개 찍어볼까? 예를 들어 이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다 치자고. 근데 얘하고 얘 중점 딱 잡으면 어때? 이 점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 똑같지? 맞니? 자, 그 다음에 얘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여기는 이 점도 이 길이랑 똑같지? 그지? 그 이 점도 포물선을 구성하는 그런 점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한 이쯤에 보면은 이 떨어진 거리랑 같은 점이 있겠지?
그런 점들을 모아보자는 거야. 그런 점들을 모아보자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여기 밑에도 정사각형 하나 그리게 되면 이 점도 점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겠지?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을 우리는 바로 뭐라 하냐? 포물선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이 참수 있지? 그것도 포물선의 일종이야. y는 x제곱이나 y는 마이너스 x제곱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수도 포물선의 일종인데, 근데 포물선의 정의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주어진 한 직선과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이런 놈들을 바로 뭐라 하냐? 포물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놈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이제 원이라고 하고, 근데 물어볼게. 얘를 뭐라고 부르지? 원의 중심이라 부르죠. 얘를 원의 원주라고 부르고, 중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 지름이라 하고 부채꼴이라 하고 다양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럼 이런 포물선도 각각이 갖고 있는 이름들이 있대. 그래서 그 이름부터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확인을 좀 해보면, 자 봅시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볼게. 자,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직선하고 한 점이 있었다 했잖아. 그 고정된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준선이라고 부른대. 원래 기준선이었는데 준말로 준선이라고 부르고, 고정된 선을. 그 다음에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 고정된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초점을 영어로 뭐라 하죠? 포커스. 그래서 F를 보통 기호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놨을 때 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라고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지나는 이 선을 그으면 얘를 뭐 대칭축이라고도 하지만 줄여서 그냥 축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다시 기준선, 준선과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바로 포물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각각의 용어들을 대충 기억해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원의 반지름이 뭔지 모르면 사람들이 비웃잖아. 중심이 뭔지 비웃잖아. 똑같은 거야. 준선이 뭔지, 초점이 뭔지, 꼭지점이 뭔지, 대칭축이 뭔지, 이건 니네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된다. 알겠냐?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을 배웠지. 근데 그 배웠던 원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좌표 평면에 옮겨놓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야, 0,0을 중심으로 하고 떨어진 거리가 R인 이런 점들을 모아놨을 때 그 식이 무엇이냐를 확인하기 위해 이 원을 구성하고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지 뭐. x좌표 차이 제곱인 x의 제곱에다 y좌표 차이 제곱인 y 제곱에 루트를 씌웠더니 그게 바로 반지름 r이 되더라. 그 양면 제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 돼서 그 이후엔 사람들이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지금부터 이 포물선을 이제 좌표 평면에 옮겨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그럼 내가 얘를 원점으로 할 것이냐, 얘를 원점으로 할 것이냐, 얘를 원점으로 할 것이냐, 그거는 뭐 포물선 처음에 정의한 사람이 만들기 나름인데, 난 누구를 원점으로 놓을 거냐면 얘를 원점으로 놓고 이제 좌표 평면에 옮겨서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 요 점들이 가지고 있는 식을 지금부터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 자,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볼게. 처음엔 좀 이해를 하고 나중에 좀 암기를 하고 좀 그래야 돼. 자, 밑에 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인 포물선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한번 유도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대.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잘 들어야 된다. 오른쪽으로 P만큼 떨어진 곳에 초점 F를 잡아서 이 점의 좌표를 P,0이라고 이렇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멀리 잡았나? 적당히 좀. 자, 한 3칸 정도 떨어진 F란 점을 잡아서 이 점의 좌표를 이제 P,0이라고 표현을 해볼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하게 밑으로 P만큼 내려간 준선 X는 마이너스 P를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럼 포물선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론 이 점도 포함되어 있겠지? 이 직선하고 이 점하고 떨어진 거리 딱 중점이 있는 이 점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자, 떨어진 거리가 같은, 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은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이 x하고 y가 과연 어떠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려고 해. 자, 갈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냐?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p니?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더하기 p라고 볼 수 있겠다. 이해되겠어?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해야 돼. 같은 좌표가 아니게 x좌표도 같지 않고 y좌표도 같지가 않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x좌표 차이 제곱 x 빼기 p의 제곱이 되고 y좌표 차이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루트를 씌워야지 같은 게 되겠지? 그럼 사실은 이게 이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쪽에 있고 막 그려져 있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절대값 씌워서 하는 게 거리이긴 한데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큼이는 없고 양변 제곱해 보겠습니다. 얘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px에 더하기 p제곱이 되고 요거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px에 더하기 p제곱이 되는데 y제곱도 생기겠죠? 그럼 x제곱 사라지고 어디 갔어? p제곱 사라지고 넘어가면 y제곱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4px라고 하는 포물선의 일반형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랑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의 형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p값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자 봐. 니네 혹시 이런 실수 한 적 없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하면 혹시 나는 이걸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착각해 본 적 있다. 혹시? 아무도 없어? 있을 텐데. 자 봐봐. 여기에 이렇게 5가 돼 있어도 우리가 얘를 뭐라고 바꿔줘야 돼? 루트 5의 제곱으로 바꿔줘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걸 알지. 그래서 이것이 포물선의 표준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게 4가 없는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니네가 억지로 4로 묶어줘야 이 P라고 하는 꼭지점에서 초점이나 준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니네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원은 반지름에 의해서 그 모양이 결정이 된다면 포물선의 모양은 뭐에서 결정이 된다?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로 포물선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P, 형을 초점으로 하고 x는 마이너스 p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의 식은 바로 뭐가 된다? y제곱은 4px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앞으로 한 1000번 이상은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수능 때까지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아마 니네가 혹시 또 재수를 하게 되면 또 그죠? 1년 더 할 수도 모르겠는데 재수없는 얘기인가? 하여튼간 정말 많이 니네가 보게 될 시기니까 꼭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고 자 근데 만약에 p값이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p값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2차 함수도 민재야? 최고차계수가 양수면 왜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최고차계수가 음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듯이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에 따라 그 모양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서 p값이 양수인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p값이 음수면 초점이 왼쪽에 있게 되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p값이 양수인 경우, p값이 음수인 경우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어차피 뒤에 예제에 간단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 좀 해볼게. 그러니까 뭘 얘기해 보려고 하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X축하고 Y축이 있었대.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현재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준선이 있고 여기에 지금 2,0이라는 초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 둘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이 포물선의 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정 못하겠으면 니네가 여기 있는 거 x, y 자꾸 점좌표 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는 좀 기억해 두자는 거야. 자, 우리가 포물선의 기본적인 형태가 식이 뭐라고? y제곱은 4px가 되고 그럼 니네가 이 p값만 사실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 반지름을 결정하듯이. 근데 p가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게 얘기할게. 꼭지점 기준으로 초점까지 가는데 증가할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가는데 플러스 이만큼 증가해야지 그 초점이 나오기 때문에 p 대신에 2 집어넣어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 바로 뭐가 된다? y제곱은 8x가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반대로 선생님 y제곱은 마이너스 12x라고 하는 그럼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를 4로 묶어주고 안 잘리겠지? 자, 마이너스 3x로 써주는 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포물선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4로 인수분해하고 남은 숫자의 의미를 이해해줘야 된다. 자, 그럼 얘는 평행이동하지 않은 포물선이 이렇게 생각할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간 곳에 초점이 존재를 하고 그 반대로 오른쪽으로 x는 3이라는 점근선을 갖게 되는 준선을 갖게 되는 자 이러한 포물선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하나 또 기억해두면 항상 포물선의
이 안쪽에 초점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오늘은 우리가 좀 기본적인 뭐 2차 호선의 내용 설명하겠지만 나중에는 좀 심화된 내용들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 왜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 그 위성 안테나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접시 모양 안테나. 이거 다 포물선 모양이거든. 포물선의 모양이면 이게 나중에 어떤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 포물선의 안쪽에 초점이 존재한다. 이런 거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냐? 자, 그래서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준선이 항상 Y축과 평행하리라는 법은 없지. 준선이 X축과 평행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한번 밑에 있는 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식이 Y제곱은 4px래. 근데 밑에 있는 식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X제곱이 4py래. 이 두 가지 식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보여? 이 두 가지 식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역함수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 함수 자체가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를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도형 자체가 y는 x의 대칭이 되겠죠.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냈으니까 x는 y에 y는 x의 대칭이 되겠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자 보세요. 자, 초점이 p, 0으로 존재를 하고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포물선이었었는데 얘를 y 대칭을 한번 해볼게. y는 x의 대칭을 하면 모두 바뀌게 되냐면 준선도 바뀌겠죠. 준선도 바뀌겠지. 뭘로 바뀌겠어? y는 마이너스 p로 바뀌겠지? 그리고 p, 0이라는 초점도 y는 x의 대칭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0, p라는 초점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럼 이 이차함수도 이 곡선도 y는 x의 대칭이동을 하면 그 모양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이차함수가 사실은 전부 다 뭐 있다? 포물선이라는 거였던 거고 그리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 이차함수 안에는 이미 다 준선과 초점이 나름대로 존재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이차함수 형태인 x의 제곱이 있는 형태도 다 사실은 포물선이었는데 그 준선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초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p값이 양수인 경우 최고참 개수가 양수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값이 양수인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p값이 음수인 경우는 최고참 개수가 음수인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앉아. 뒤지지 마. 그래. 자,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을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야, 근데 준선이 꼭 X축하고 Y축에 평행하라고 접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야. 그 식을 못 구할 뿐이지. 야, 잘 들어봐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X축,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Y는 X를 준선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축이 X축이나 Y축의 평행 것만 다르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Y는 X를 준선으로 하고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3,-3을 포커스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도 세우려면 세울 수 있어? 그 식 자체가 이상하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자, 얘하고 중점 딱 연결해서 여기를 이제 지나게 되고 포물선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포물선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돼. x, y 해서 점과 직선 사이 떨어진 거리 공식할 줄 알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할 줄 알죠? 그래서 그거 서로 갖다 하잖아. 그럼 이상한 식이 나오지. y제곱은 4px나 x제곱은 4py가 아닌 이상한 식이 나오지만 근데 그것도 분명히 포물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물선은 기본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의 정해진 직선과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를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정리할게. x의 제곱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봐왔었던 이차함수의 모양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냐? x제곱이면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근데 y제곱이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알겠지? 그 포물선이 벌리는 방향이 x의 제곱이 있느냐 y의 제곱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p값이 양수인 경우는 이쪽 방향이 되고요. p값이 음수인 경우는 이쪽 방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니? 뭐 춤추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포물선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잠깐만 끊고 갈게. 조야. 자, 예제 1번부터 문제 풀이를 할 테니까 내용을 정리해 얘들아. 알겠지? 쭉 예제 문제 정리할게. 자, 문제 일단 1번 문제 볼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F라고 하는 마이너스 3,0과 X는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자취라고도 얘기를 해. 집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걸 포물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런 형태면 포물선이, 자 봐봐. 일단은 이 포커스를 감싸는 방향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물어볼게. x의 제곱이 있겠니? y의 제곱이 있겠니? y의 제곱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y제곱은 4px가 기본적인 포맨식이거든? 자, 근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간 곳에 초점이 존재하니까 p 대신에 마이너스 3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식은 바로 뭐가 된다? y제곱은 마이너스 12x다. 끝. 요게 바로 1번 문제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초점이 0,3이고, 자, 초점이 0,3이고, 여기 포커스 0,3으로 존재하고, 그냥 준선 y는 마이너스 3이 존재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포물선은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커스를 감싸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x제곱이야, y제곱이야? x제곱이지. 우리에게 익숙한 2차 함수는 x제곱이지. 그래서 식이 x제곱은 뭐가 된다? 4py가 된다. 자, p값을 확인해보면, 자, 꼭지점 기준으로 위로 3칸만큼 올라간, p 대신에 3만 대입해주면 되고, 또 정답은 x제곱이 12y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0,3하고 마이너스 3으로 떨어지는 거리가 똑같은 거리는 이렇게 돼서, 그럼 정답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이게 필수 1번의 왼쪽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원은 뭔가요? 라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수준이라 생각하면 돼.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지. 알겠냐?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 자, 오른쪽 문제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된대. 자, 이번에는 다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하고 준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텐데, 자, 보세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얘는요, 4 곱하기 2 곱하기 x를 할 수 있지. y의 제곱이 있는 걸 봐서는. 그럼 초점 좌표 얼마일까요? 자, 생각해봐. 내가 지금 얘기하지 말고 그림 그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y의 제곱이 있으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지. 그럼 초점이 몇 콤마 0 아니면 몇 콤마 0의 형태로 되어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초점의 좌표는 2, 0이라는 게 머릿속에 사실 생각이 돼야 돼. 그림 물론 그리면 좋겠지만 오래 걸리잖아. 반지름 구할 때 우리가 맨날 원을 그려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연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x는 마이너스 2가 반대쪽에 있는 준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되겠니? 자, 얘도 볼까요? 이거 좀 더러운데? 4로 묶어주면 무려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하기 x가 돼줘야 돼. 그럼 일단 y의 제곱이 있잖아. y의 제곱이 있으면 모양이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이 된다고. 근데 지금 p값이 음수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된다고. 그럼 포커스는 이쪽에 x축의 음수 쪽 방향에 포커스가 존재한다고. 근데 떨어진 거리가 10이니까 그럼 포커스는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1, 0이 되고 거꾸로 준선이 x는 12분의 1이 되겠죠. 이해 되겠냐?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되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4로 묶어주면 p가 얼마게? 2분의 1이죠. 정확합니다. 자, x의 제곱이네. 그럼 그래프에만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근데 p값이 양수니까 그래프면 이렇게 되죠. 그럼 중심 0,0을 기준으로 2분의 1만큼 올라간 곳에 포커스가 존재하니까, 자, 포커스의 좌표는 0,2분의 1, 그 다음에 준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y죠. 자, x의 제곱이 있네. 그럼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이네. 근데 얘가 음수네. 그럼 이 모양이네. 그럼 꼭지점 기준으로 밑으로 한 칸 간 곳에 포커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포커스는 0, 마이너스 1이 되고 준선 y는 1이 된다. 자, 이걸 식을 보고 할 수 있어야 니네가 나중에 좀 평행이동한 경우도 연습할 수 있으니까, 자, 바로 이렇게 초점하고 준선을 구하는 방법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답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다 얘기했으니까. 자, 이제 평행이동된 포물선의 꼭지점, 초점, 준선의 방정식을 차근차근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야, 보면 알겠지만 예제 2번에 유제가 겁나 많죠. 포물선의 평행이동을 물어보는 스타일에서 문제 나온 거 다 한번 모아놓은 거거든. 근데 실제로 니네가 시험 문제에서 푸는 거는 이런 식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용한 문제들을 훨씬 많이 다루게 될 텐데, 그건 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한번 가볼까? 옛날에 우리가 원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차근차근 봐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간다. 야, y제곱 빼기 4y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뭐 있어야 돼? 더하기 4가 있고 빼기 4가 있어서 얘네들을 묶어주면 뭐가 되냐면 y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됐냐? 나머지 다 넘긴다. 그럼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고, 그 다음 빼기 4 어디가? 야야야, 미쳤나봐. 미쳤나봐.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4 넘기면 더하기 4 이렇게 됐니? 그럼 내가 오른쪽을, 야, 단계적이야.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x 빼기 1이니? 근데 걔를 아까 얘기했지만 표준형은 무조건 4로 묶어줘야 되니까 4로 묶고 마이너스 1 묶고 x 빼기 1 해주면 자, 요게 바로 포물선의 평행이동인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야. 자, 봐봐. 평행이동이 안 돼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 일단 평행이동이 안 돼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 평행이동이 안 돼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y의 제곱이 있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네. y의 제곱인데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야 되지? 그래서 원래 포커스 얼마였을까? 원래는 마이너스 1,0의 준선 뭐였을까? x는 1이었겠지? 근데 걔를 x축방으로 1만큼 y축방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러니까 원래 꼭지점의 좌표는 0,0에서 출발을 하는데 0, 출발을 하는데 자, x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방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1,2를 뭐로 하고 꼭지점으로 하고 원래 왼쪽으로 한 칸 간 곳에 포커스 존재했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만큼 간 얼마? 0,2가 바로 포커스가 되고 똑같이 1만큼 오른쪽으로 진행된 x는 1을 뭐로 하는? 준선으로 하는 이 포물선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행이동하기 전에 모양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방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가. 자, 하나씩 정리해볼게. 꼭지점 좌표는 얼마일까요? 꼭지점은 1,2겠지? 초점 F는 여기서 밑으로 한 칸 내려온 x축 방향으로 한 칸만큼 내려간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거기서 초점이 있다.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0,2 준선의 식은 x는 2다. 자, 이렇게 꼭지점, 초점, 그 다음 준선의 좌표를 구하는 거. 그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가볼까요? 야, x제곱에 마이너스 2x 있대. 완전 제곱 만들려면 뭐 있어야 돼? 더하기 1이고 빼기 1 있어야 되지? 그럼 내가 지금 밑줄 친 이 친구만 뭘로 묶을 수 있냐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을 거야. 나머지를 넘기죠. 마이너스 2y 넘어가면 2y 되고요. 숫자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되고요. 그래서 먼저 y의 개수로 묶어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4로 뽑아주는 게 그 다음이고요. 네? x 빼기 1의 제곱. 자, 가볼게. 평행 이동 되기 전의 형태식 x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1의 y라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x의 제곱이 있네. p는 양수네. 야, 어떻게 되냐? 그래프 모양. 어느 쪽 방향이야? 이거지? 이거지? 원래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였지? 원래 0,0을 기준으로 위로 2분의 1만큼 올라간 원래는 초점의 좌표가 0,2분의 1이고 준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지. 근데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원래는 얘가 꼭지점이었는데 x축방으로 1만큼 y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1,1을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2분의 1만큼 올라간 1,2분의 3을 초점으로 하고 2분의 1만큼 내려온 y는 2분의 1이라는 놈을 준선으로 하는 자, 이런 형태의 포물선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정리해볼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1,1. 자, 포커스는 1,2분의 3. 그 다음에 준선의 식은 바로 뭐가 되냐면 y는 2분의 1이 되게 된다. 자, 이게 포물선의 평행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다 문제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 왼쪽 문제를 살펴봤고요. 정리해. 정리할 시간 좀 줘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한 3, 4가지. 근데 정의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금방 끝나? 이게 좀 더러운 거지. 뒤에는 정의 이용하는 문제는 아주 그림으로 풀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2차 곡선을 처음 배울 때 애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쌍곡선을 제일 많이 어려워해. 처음에 배울 때. 근데 다 배우고 나서 이제 그 최고 난이도까지 가면은 포물선을 제일 많이 어려워해. 처음엔 포물선이 참 쉽게 느껴지다가 왜냐면 포물선을 꽈서 만든 문제들이 보통 좀 어렵게 나오거든. 이게 성질이 단순할수록 활용을 많이 해서 어려워지는 거거든. 원의 성질이 얼마나 단순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활용을 하잖아. 포물선도 솔직히 좀 단순한 형태거든. 타원이나 쌍곡선에 비하면.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포물선이 좀 쉽게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좀 애들이 포물선을 좀 어려워하더라고. 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포물선은 정의 2번이 없어요. 포물선에 정의 2번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네. 번호를 잘못 매겼나 봐. 4는 있어요. 그래. 그럼 번호에 그냥 번호 매기는 거야. 실수. 자, 오른쪽 문제 어떻게 해도 되겠어?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재밌는데. 자, 가자. 초점이 3,-2고 준선이 y는 4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냥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포물선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x, y라 해서 그럼 이놈이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되거든. y는 4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잖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의 거리를 구할 때 뭐 하냐? y 좌표의 차이를 구하거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얘랑 y 좌표 차이 얼마야? 절대값 y 빼기 4하고 그 다음 얘하고 떨어진 거리 뭐냐면 x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루트 쉬운 거 그냥 제곱해서 정리하잖아? 그럼 돼. 그럼 저는 완전 제곱 잘 정리해요 라고 하면 정리하면 됩니다. 정의에 이래서. 근데 이거는 마치 중심의 좌표가 3,2고 이건다? 그럼 니네 이걸 다 맨날 피타고라스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좀 숙달이 되면 뭐 이렇게 처음에는 정 안 되면 하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최대한 정의에 입각해서 해주는 게 결론적으로는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니네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연습해 주길 바랍니다. 갑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3,-2라는 점이 하나, 둘, 셋, 밑으로 둘 해서 3,-2라는 점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y는 얼마야? y는 4면 위로 하나, 둘, 셋, 넷 올라간 y는 4라고 하는 이런 준선이 있었어. 자, 얘하고 얘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지금부터 모아놔야 되는데 이런 단계로 해주길 바랍니다. 처음 정의했던 것처럼 포물선의 초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물어볼게. 둘이 무슨 좌표 똑같지? x좌표 똑같죠? 어서 y라고 나가는 농담이겠지. 자, 3,4가 바로 이 점의 좌표가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꼭지점 평행 이동한 양은요. 얘와 얘의 중점을 구합니다. x좌표는 당연히 3이겠고요. y는 얘랑 더하면 2지. 반으로 나누면 1이지. 중점의 좌표가 3,1인데 이게 바로 꼭지점이야. 그리고 초점을 감싸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형태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다 완성됐습니다. x제곱인가요? y제곱인가요? x제곱이죠. 4py 기본 형태죠. 단계적으로 갈게. 자, 얘를 기준으로 밑으로 3칸 내려온 것에 초점이 존재하니까 p 대신에 -3을 집어넣어주면 평행 이동하기 전의 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x제곱은 -12 y가 되게 돼. 근데 요만큼 평행 이동을 했네. x축방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방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네. 그래서 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최종적인 x 빼기 3의 제곱에 -12의 y 빼기 1이 되는구나. 자, 숙달이 되면 이 과정을 좀 줄여서 니네가 하면 되는데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선생님 이걸 뭘 이렇게 천천히 해요 라고 좀 숙달이 된 사람들은 평행 이동 고려자연가가 그리고 P값을 바로 대입해서 한 번에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지호야. 그지? 졸면 안 돼. 그지? 까란 얘기 아니고 졸지 말라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부분의 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는 나와봐야 뭐 한두 문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럼 이제 실제로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재밌지 않냐? 뭔가 새로운 걸 좀 배우는 좀 느낌? 그잖아? 기백은 계속 이런 걸 나면 느끼게 될 거야. 이런 것도 하는구나, 저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평행 이동한 거야. 원래 여기가 그건데 꼭지점이었는데 꼭지점이 3,1이 됐어. 꼭지점이 항상 원점이에요? 기본적인 형태는 거기서 출발을 하지. 원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식자체가 이제 평행 이동을 하게 된 거고. 자, 이제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인데 빨리 하고 쉬어야지. 오늘 좀 성적 상담도 좀 할 거야. 학원에서 하래. 성적을 내래. 보고서로. 그럼 내가 성적을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야, 너 몇 점이냐? 그러면 니네 얘기할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이따가 유제 문제 푸는 동안 선생님이 좀 불러다가 돌아가면서 성적 물어보고 간단하게 그런 과정을 좀 하겠습니다. 퍼포먼스는 아니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 야, 문제 한번 읽어봐. 그림과 같이 y제곱은 8x 위에 있는 어떤 두 점을 이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걷대. 직선을 걷는데
CQ의 길이가 8이라고 한다면 이 좌표의 합은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다시 자 y제곱은 8x라고 하는 놈의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을 걷대. 근데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이라고 한다면 이 점의 x좌표하고 이 점의 x좌표의 합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니네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그리고 니네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2차 곡선의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접선과 관련된 문제고 하나가 정의를 이용한 문제야. 옛날 교육과정에서 그걸 딱 아예 분리를 했어. 2차 곡선과 2차 곡선. 지금도 뭐 현재는 2차 곡선, 그 2차 곡선의 접선이라고 하는 다음 단원이 나오는 것처럼 접선에 관련된 문제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는 접선의 표현이 없는 2차 곡선 문제는요 100%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라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 문제를 보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P값 얼마지? P값 얼마지? 2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죠? 2 콤마 여기에 준선이 없지? 네. 준선을 반드시 그려줘야 돼. 포물선의 문제는 니네한테 준선을 안 그려주거든. 왜냐면 그걸 숨겨놓은 건데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는 반드시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준선을 니네가 직접 그려줘야 문제가 해결이 가능해. 쟤는 y축 대칭이거나 x축 대칭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쟤는 지금 얘네 둘이 서로 이렇게 꼭 대칭이 되냐고? 평행이동을 안 했으니까. 평행이동을 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맞아 평행이동 된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데 경험상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는 평행이동이 잘 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나와.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가볼게. 자 문제에서 그려져 있지 않지만 오른쪽으로 이만큼 올라간 곳에 초점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밑으로 두 칸 내려온 곳에 준선이 있을 텐데 문제가 일부러 이거를 니네한테 안 그려준 거라는 거. 포물선의 정의 갑니다.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초점과 준선을 연결하면 이 거리는 어떻게 된다? 같다. 이게 바로 포물선의 정의죠. 가볼게. 이 점의 x좌표가 알파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알파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죠. 그럼 빨간색 섬군의 길이가 알파 더하기 2냐? 아니, 점과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수직거리지 당연히. 그림 못 그려서 미안해. 지금 시은이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지 라고 좀 얘기를 했으니까 그림을 좀 잘 정 20년째도 그리는 사람인데 그제? 자 알파 더하기 되는 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죠. 이 점의 x좌표가 베타니까 이 길이가 베타냐? 그럼 이 길이 베타 더하기 2냐? 아 이 길이가 베타 더하기 2면 이 길이도 베타 더하기 2냐? 여기도 알파 더하기 2고 그럼 끝난 것 같은데? 자 문제 주어진 조건 구주입배니까 주어진 조건이 뭔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8이라고 주어져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8이란 얘기는 알파 더하기 2하고 베타 더하기 2를 더해서 8이 돼야 되니까 그러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다. 끝. 알파고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합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포물선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성질이 됩니다. 알겠냐? 자 다시 한번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는 분명히 준선이 안 그려져 있을 거야. 니네가 그려. 알겠니? 자 다음 문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필수예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y제곱은 ax라고 하는 이번에는 초점의 좌표를 알려주지 않고 있네요. 자 그런데 어디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2고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도 2고 이게 포물선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니까. 자 포물선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은 초점하고 준선하고 연결하면 그 거리가 같다. 요 성질을 계속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CF 길이. 야 CF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둘 다 뭐로 같다는 얘기야? 4하고 4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해 달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 4인데 이 길이 2 빠지니까 이 길이 2니? 그럼 피타고라스로 얘는 제곱하면 4고 얘는 제곱하면 36이니까 제곱하면 30이 되는 4루트 2가 사다리꼴의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돼? 아랫변과 윗변의 평균 3에다가 그 높이인 4루트 2 곱해주면 정답은 12루트 2가 정답이 되게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이걸 써주면 니네가 적응식이 뭐 대단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자, 포물선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공식 하나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고 유도를 해서 보여줄 테니까 이거는 이 페이지에 같이 적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있는 페이지는 이 공식을 그대로 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결국에 또 수능 기출 문제 해야 되잖아. 수능 기출 문제 중에 이걸 모르면 너무 오래 걸리고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서 자, 포물선에 대한 희한한 공식 하나 설명해 주도록 할게. 물론 교육과정에 있지는 않고요. 얍삽이 같은 거니까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빡셀 수 있으니까 그래도 참고 들어야 돼. 자, 초점의 좌표를 p, 0이라 하고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 지금부터 뭘 설명할 거냐면 자, 얘를 지나는 포물선이 있었었는데 뭘 지금부터 설명할 거냐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 선분의 길이 m과 n과 이 원래 포물선의 고유한 성질인 p 사이에 이 관계가 있대. p하고 m과 n에 대한 요게 n은 여기서까지 길이고요. 여기서까지 길이가 m이고요. 그 m과 n과 p에 관한 어떤 관계가 있는데 요거 알아두면 어려운 문제 풀 때 시간 단축을 많이 해줍니다. 설명합니다. 이 길이가 m이면 이 길이도 m이다. 당연한 거지. 포물선이니까. 그럼 이 길이가 n이면 이 길이도 뭐가 됩니까? n이 되죠? 자, 닮음을 이용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빡센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빡 하고 내리면 갈게. 이 길이도 p고 이 길이도 p여서 여기가 2p인데 m만큼을 뺐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p 빼기 m이 돼. 아, 물론 이제 결론만 알면 돼. 결론은 되게 간단해, 식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n이거든? 근데 n인데 요만큼의 길이 m을 뺐으니까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니? n 빼기 m이 되니? 되니? 자, 그러면 이래. 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돼?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돼?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가 뭐가 되면 n분의 자, 흰색으로 쓰자. 자, 다시. 자,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야. 그래서 n분의 2p-m이 n 플러스 n분의 n 빼기 m이 되고요. 크로스로 곱합니다. 첫 번째 곱하면 2pm, 얘랑 곱하면 2pn, 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m제곱,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mn인데 자, 얘랑 곱한 mn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겠죠? 거기 m제곱 사라집니다. mn이 이쪽으로 넘으면 여기 2mn이 됩니다. 얘 뭐야? 2p로 묶어주면 m 더하기 n이 됩니다. 2로 나눠주면 결론 p는 합분의 곱. 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공식이니까 유도되는 것까지 알아두면 뭐 더 나을 나위 없겠지만 그러니까 포물선에서 이렇게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를 내잖아? 그 결론은 무조건 다 이거야. 포물선에서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과정들의 결론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요 공식 하나만 기억해 두면 닮음을 이용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은 꼭 기억해 두길 바래.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수능 볼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야. 로피탈 정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얍삽이 같은 거니까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근데 아마 원료까지 풀 때도 아마 이 공식을 꼭 써야 되는 문제 정도는 안 나올 거야. 그 정도 문제는 좀 한 3학년 되고 이제 뭐 한 수능 기출 문제 정도 돼야 나오는 문제들이지 일반적인 내신에서는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 하나 설명했고요. 하나만 더 설명하면 끝나는 것 같아. 그죠? 자, 이제 예제 문제 하나 살펴보고 이제 유제 문제 풀면서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 로피탈 정리가 뭐였어요? 그 0분의 0이 꼴일 때 분모 문자 미분하고 대입하는 거. 미투에서도 정말 많이 쓸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야, 솔직히 미적분 원에서 분모 문자 약분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로피탈을 써. 근데 이제 약분하는 게 어려운 게 나오거든. 미투에. 삼각함수, 지수함수 나오면 약분이 힘든 게 많이 나오거든. 그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문제 한번 봐봐. 1,0이라는 점이 있었대. 포물선 위에 한 점을 거쳐서 가는 이거의 최소가, 요 최단 거리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1,0에서 출발해서 포물선 위에 한 점을 거쳐 4,2로 가는 이 최단 거리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우리 최단 거리 하면 옛날에 그거 기억나지 않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의 이동이란 단원에서 왜 중학교 때부터 했었지. 여기 점 하나 있고 점 하나 있으면
X축의 점 하나 잡아서 최단 거리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많이 봤지? 근데 우리 어떻게 하지? 대칭이동해서 연결하지? 근데 근거가 바로 뭐였는지 알아? 대칭이동하면 이 길이랑 같기 때문에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대신 계산할 수 있고 그럼 뭐하러 얘를 이렇게 돌아가? 그냥 직선으로 가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었거든. 그럼 이 포물선도 일단 접선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선을 그려서 성질을 이용해야 되고 지호야 P값 얼마야? P값 얼마야? 지호야 P값 얼마야? 얼마야? P1이죠? 그럼 준선의 식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 줘라도 줄 건 다 든다 이거지. 자, 이거 뭐라고 틀렸어야 내가 잔소리를 또 했을 텐데 맞춰버리니 할 말이 없는군. 자, 분명히 얘를 물어보는 문제일 거예요. 자, 잘 들어. 아까 이 문제도 뭐라 그랬지?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 길이 대신 얘를 사용하자 이거였지?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물선의 정의면 야, 누구랑 길이 같냐? 이 길이를 구하나? 이 길이를 구하나 똑같거든? 그럼 사실은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집중해. 이거 알면 되게 쉬운 거야. 야, 요렇게 가는 거리의 최소값이잖아. 근데 이렇게 가는 대신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 그럼 뭐하러 이렇게 돌아가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지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고.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 이 빔섭의 좋은 점이 다 이거죠. 언제든 지울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이 문제가 원래 원하는 건 이 길이의 최소값이죠. 근데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니? 그럼 더 이상 이거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 4,2에서 출발하여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거쳐 준선인 x는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 맞니? 네. 그럼 뭐하러 이렇게 돌아가냐고. 그냥 쭉 가는 게 가장 최소값이 되겠죠. 이해하겠니? 자, 그래서 이거 x좌표 4 얘는 x좌표 마이너스 1 정답은 얼마가 된다? 5가 정답이 된다. 끝. 이게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지. 야, 요 점이죠, 요 교점. 그러니까 사실은 요렇게 가는 것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죠. 직각은 아닙니다. 뭐 우연처럼 직각처럼 보일 뿐이지 직각은 아니야. 근데 지금 니네가 상태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원래 계획이 없었었는데 니네들의 어떤 이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뭘 설명할 거냐면 포물선의 광학적 성질이라는 걸 설명해 줄 거야. 그림, 그러니까 빛에 관한 성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기 한번 들어봐. 자, 갑니다. 자, 일단 이거는 지금 적지 말고 일단은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니네가 이해가 잘 될 텐데. 자, 초점 P,0과 여기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준선이 존재했답니다. X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준선이 존재를 했대.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놔서 따야겠지만 초점을 잘 그려야지 니네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엄청나게 공들여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제? 정20세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볼게. 포물선 위에 있는 중요한 성질 많이 나온다, 여기서. 임의의 점 P, X, Y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포물선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식은 바로 뭐냐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물어볼게. 물어본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P지.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X지.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X 더하기 P가 되겠죠. 되겠냐? X 더하기 P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사실은 뭐가 되냐면 이제 X 더하기 P가 되겠지. X 더하기 P. 맞냐? 자, 들어봐. 만약에 이 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접선을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실 곡선이 있었었는데 자, 설명 이해해보고 뭐 안 되면 일단 넘어갈 건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거울처럼 생각하는 이게 빛이 반사되는 곡면이라 생각을 했을 때 빛이 발사하잖아? 그럼 튕기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에 의해서 튕기게 되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을 거울로 생각을 해서 입사각과 반사각 같은 이런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생각한 거 바로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 얘기 들어봐. 이 식이 기본적으로 이거냐?
y제곱은 4px냐?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이 x1, y1이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식을 구하는 방법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 혹시 미분,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러니까 미분법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해.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겁나 많이 할 거지만 미리 살짝만 땡겨 쓸게. 야, 이거 미분하면 2y냐? 그냥? 근데 y가 난식 미분할 때 혹시 y 플라임 붙는 거 혹시 기억나니? 기억 안 하면 일단 넘어갈게.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4p가 됩니다. 4p. 4p.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됐나?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됐나? 그래. 단계적인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너무 상대 좋다고. 근데 그냥 결론만 그러면 좀 얘기를 해줄게. 이 점에서의 접선식을 구하잖아. 이 점에서의 접선식을 구하잖아. 그림 또 못 그렸어. 아이씨. 난 별로 안 괜찮지만. 자, 접선식을 구하게 되면 나중에 니네가 이제 기억해 둬야 되는데 어차피. 자, y제곱은 4px 위에 x1, y1의 접선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되게 됩니다. 자, y1의 y는 2p에 x 더하기 x1이 돼. 니네 옛날에 왜 원에서 괜히 설명했어. 씨. 이 위에 있는 왜 x1, y는 접선식 할 때 x1의 x 더하기 이거 기억나지 이거? 그거랑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이놈의 y절편, x절편을 계산하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1 더하기 p가 돼요. 마이너스 x1, 0이 된다고. 절편을 구해주면. 자, 그러면 이거 중간에 아니야. 다음에 접선 얘기 설명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끊어주자. 이건 내가 알아서 편집해서 자를게.